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할게. 물리 파트인 만큼 여기서는 일단 핵심을 잘 파악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감기가 걸려서 아마 코 찔찔이가 되어 있을 건데 조금 내가 콧물 흘리면서 더럽게 수업하더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네. 며칠 동안 계속 코감기가 걸려서. 일단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뭐랄까 아픈데도 투혼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집중해서 잘 들어. 비동 알겠지? 자, 일단 운동을 보면 과학에서의 운동이야. 자, 과학에서의 운동인데 뭐 어떤 걸 운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것.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자,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빠르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똑같은 거리를 가.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100m를 25초에 달렸다. 자, 그리고 100m를 15초에 달렸다 했을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시간이 더 짧게 걸린 이 친구가 우리는 더 빨리 운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움직일 때 시간이 짧게 걸린 아이가 더 빠르다.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 짧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1시간 동안 60km를 간다. 아주 현명한 차네요. 맞죠? 나는 한때, 지금은 30살인데, 한때 면허를 따고 23살쯤, 그때 130으로 간 적도 있었고 150km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죽을라고 환장했다 맞지? 자, 근데 1시간 동안 60km를 갔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는 1시간 동안 5km를 갔다. 그랬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얘는 많이 갔고 60이나 갔고 얘는 5밖에 안 갔잖아 맞지?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간 이 친구가 이 차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근데 과학에서 우리가 위치의 개념을 옆에 살짝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맘대로 휘동이 어디 있어? 저기 있어. 내 맘대로 부겸이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준서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이거는 위치 표현으로 우리는 알아듣기는 하지만 과학에서의 위치 표현은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과학에서의 위치 표현은 일단 반드시 기준점을 나타내야 됩니다. 기준점. 자, 그리고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도 반드시 표현해야 되냐면 방향도 표현해야 됩니다. 방향. 그래서 자, 기준점. 그 다음에 물체가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 기준점으로부터. 자, 그리고 기준점으로부터 방향.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자, 학교가 어디 있어 했을 때 집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00m에 있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수는 어디 있어 했을 때 집으로부터 400m, 오른쪽으로 400m에 있어. 또는 학교로부터 300m 거리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기준점을 표시해 줘야 되고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해 줘야 되고 방향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여기 책에는 방향을 안 해놨는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 반드시 방향을 언급해 놓을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중섬광사진이라는 글자가 있어. 자, 다중섬광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우리 어떤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어. 근데 후레쉬를 탁탁탁탁탁탁 비출 때마다 물체가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그때 후레쉬 비출 때마다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자, 움직이는 물체나 아니면 별이나 뭐 이런 것들 찍을 때 뭐 사용하는 걸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후레쉬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물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내는 거야. 자, 이거를 다중성강 사진이라 하는데, 자, 얘가 똑같은 시간 동안 찍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시간이냐면 여기 0.1초 간격으로 찍는데, 알겠죠? 0.1초 간격으로 다중성강 사진을 찍었는데 얘는 0.1초 만에 얼만큼 갔냐면 요만큼 간 거야. 0.1초 동안 요만큼 간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0.1초 동안 이만큼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빠르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갔니? 누가 더 많이 갔어? 같은 시간 동안. A야, B야? 그치? B가 더 많이 갔다, 맞지? 그래서 A보다 B가 더 빠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중성강 사진이라 하고, 물체의 체크하세요. 속력이 빠를수록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배워볼 거냐면 속력이라는 용어를 배워볼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속력은 어떤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즉 속력은 물체의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빠르기. 자, 이걸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단위는 미터 매 초. 나는 아직까지 퍼가 더 익숙해서 미터 퍼 세크라고 할 건데, 요즘에는 미터 퍼 세크 말고 미터 매 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킬로미터 매 아워 또는 킬로미터 매 치, 이렇게 용어들이 좀 섞일 건데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 킬로미터 퍼 아워 이게 조금 더 익숙한데, 하여튼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게 정상적이야. 요새 세대들은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 밑에 분모에 걸린 시간을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분자에는 이동 거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할 건데, 예를 들어 자, 500m의 거리를 몇 초 동안에 갔냐 하면 50초 동안에 갔다. 자, 그러면 00 날리고 약분하시고 하면은 얘가 10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10m 매 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 읽을 때는 미터 매 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숫자가 크면 당연히 속력이 빠른 거겠죠. 빠른 거. 자, 근데 우리 거리의 단위가 킬로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1km 매 초, 1m 매 초, 1cm 매 초,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같은 시간에 1km를 간 친구가 더 빠르겠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속력을 단위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6km 또 맞지? 매 시인 운동하는 물체가 있었어. 자, 우리는 이거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볼 거야. 자, 그러면 단위를 통일을 해줍니다. 36km는 몇 미터죠? 36,000m 남았지. 36,000m. 자, 그 다음에 1시간은 얼마다?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3,600초. 자, 요렇게 바꾸면 얘 약분하면 10m 매 초. 요렇게 변환될 수 있어. 그래서 36km 매 시랑 10m per sec랑 서로 같다. 나는 안 되겠다. 요새 사람 못하겠다. 알겠죠? 자, 요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위가 달라도 다르면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어야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느린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 비교. 반드시 시험에 비교하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려가서 아주 중요한 걸 할 거야. 자,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은 등. 자, 적어 놓으세요. 같다. 뭐가 같아?
속력이 같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등속 운동이 아닌 아이들 있잖아. 이런 거. 자, 등속 운동이 아닌 건 아빠가 운전할 때 차를 빨리 갔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출발했다가 다시 신호를 보고 밟았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 자, 그러면 그런 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니야. 알겠죠? 등속 운동은 계속 똑같이 가는 운동이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등속 운동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총 간 이동 거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속력을 구하는데, 이때 속력은 어떤 속력이냐면 평균을 구한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 너네 학교 시험에서 그 평균 구해봤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전체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하죠, 맞죠? 점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과목 수로 나누잖아.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하지. 다 여기 수업 듣는 아이들은 전부 다 평균이 95점 이상이죠, 맞죠? 최소 중학교 평균이 95점 이상이 돼야지 고등학교 때 85점이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고등학교 때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중학교 때 95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그 중학교 때 평균이 85점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면 평균이 70점이 될 겁니다. 알겠죠? 엄청 푹푹 떨어져. 그래서 중학교 성적을 보고 중학교 성적에서 한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정도 빼면은 고등학교 성적이 됩니다. 무섭지? 자, 고등학교 각오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3이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의 속력은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 하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등속운동 중요하다 했습니다. 등속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운동. 자, 세상에 완벽한 등속운동을 하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대충 등속운동 하는 물체는 어떤 게 있냐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물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무빙 워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스키 리프트 있잖아. 리프트 타면은 일정하게 걔들 안 멈추고 그냥 우리가 막 올라타야 되잖아, 맞지? 그런 것들은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위에서 배웠던 다중 섬광사진에서 물체의 간격이 일정해.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런 친구는 등속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일까요? 아닐까요? 등속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하잖아.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잖아, 맞죠? 근데 이렇게 일정하면 등속 운동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정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한다야. 자, 애들이 이거 되게 많이 틀려. 진짜로. 오늘 시험 치는 사람 또 틀릴 건데,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얘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이동 거리 0이었어. 자, 근데 1초 때 4m, 2초 때 8m. 그러니까 초당 4m씩 가고 있죠, 맞죠? 4m씩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0, 4, 8, 12, 16, 20 이렇게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런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그래프로 나타내야 돼. 그래프로. 알겠지? 스펠링 제대로 썼지? 자,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프에서 항상 중요한 건 X축, Y축입니다. 알겠죠? X축, Y축인데,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는 항상 시간이 들어가. 시간. 알겠니?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때 여기가 이동 거리, 여기가 속력. 자,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등속 운동은, 아이고 콧물 나와. 자,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자, 지금 요 그래프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요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속력이잖아, 속력. 자, 얘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 1초 동안에 4m를 간 거야. 속력이 얼마죠? 1초 동안에 4m. 자, 여기도 1초 동안에 4m를 간 거야. 자, 여기도 1초 동안에 4m. 자, 그러면 여기에다 4를 쓰시고, 자, 얘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속력이 변하지 않는 것. 됐나요? 됐죠? 한글만 제대로 하면 문제를 안 틀릴 텐데 한글을 안 보니까 그래. 알겠죠?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해야 되고 속력은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어떤 친구가 등속운동 그래프 찾으시오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적혀 있단 말이야. 자, 시간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거리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디서 봤다고 이걸 등속운동이라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이건 등속운동이 아니야. 자, 시간에 따라서 거리를 봤는데 거리가 계속 똑같은 거잖아.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움직인다는 거야. 알겠죠? 얘는 운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절대 찾으면 안 돼. 등속운동은. 알겠지? 등속운동은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가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고 이동거리가 Y축에 있을 때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찾아야 돼. 알겠지? 물리 잘하는 회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등속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일정해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이동거리면 기울기는 여기 우리 그래프의 기울기 배우잖아. 기울기는 원래 x분의 y라고 배우죠. 맞죠? 자, 그러면 x축이 뭐냐면 시간이고 y축이 거리잖아.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게 뭐다? 속력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가지고 속력을 구하시오 하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 넓이입니다.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하면 자, 우리 요걸 응용할게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우리 거속시 뭐 이렇게 배우잖아.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 이 식을 응용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시간 타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이해됐나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거리가 되는데 넓이 구할 때 조심하세요. 여기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미니트 이렇게 분이라고 돼 있어. 여기에 분. 자, 그러면 분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초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1분이다 했을 때는 여기서 1분은 60초. 그래서 여기의 단위랑 여기 단위를 똑같이 해줘야지 계산을 넓이를 구해낼 수 있어.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뭐라 했죠? 등속운동 그래프는 두 개라 했어. 두 개. 자, 두 개인데 하나가 이동 거리일 때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속력일 때는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 콧물이야. 자, 근데 자, 여기에서 등속운동 그래프를 봤을 때 이때 여기에 그래프의 기울기. 자, 기울기를 속력이라 했어. 그러면 A의 기울기가 B의 기울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속력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C의 속력이 D의 속력보다 더 빠르고, 자,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C하고 D의 이동 거리 차이는 얼마냐면 C는 이만큼 같고 D는 요만큼 같잖아. 맞지? 그러면
요 차이, 요만큼이 C와 D의 이동 거리의 차이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C가 더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죠? 자, 옆에 페이지 문제 풀고 풀이를 합시다. 자, 문제 푸세요. 다 풀었죠? 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다. 방향이 아닙니다. 알겠죠?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물체 위치는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1초 동안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같다. 자, 3600m를 1시간이 몇 초죠? 3600초잖아. 맞죠? 그래서 미터, 초 이렇게 하면 얘가 1m 매 초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1m 매 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속력은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장 빠른 구간을 쓰시오 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간 다 구간이 가장 빠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물체 속력, 이동 거리,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0초 동안 1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100m를 10초로 나누면 되잖아. 맞죠? 10초로 나누면 약분하면 자, 얘는 10으로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0m/s. 자, 10m/s. 자, 이렇게 되고 자, 5m/초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하면 자, 요거를 응용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단위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계산하면 20m.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지금 걸린 시간이 자, 요거 단위 같은지 일단 확인해 주고 무조건 통일해 줘야 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10m 매 초분의 자, 500m. 자, 요렇게 계산해 주면 자, 약분하면 50초. 자, 요렇게 걸립니다. 자, 이제 ABC의 속력을 미터 매 초 단위로 구하시고 속력을 비교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1초에 25니까 얘는 25m 매 초. 된다요. 1분에 120m. 자, 그러면 120m를 1분은 몇 초죠? 60초죠. 맞죠? 자, 요렇게 하면 약분하면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 자,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72km인데 72는 72,000m야. 자, 2시간은 7,200초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10m 매 초. 자, 그래서 속력을 비교하시면 자, 누가 제일 빠르다? A가 제일 빠르고 자, 그 다음에 C 그리고 B.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에 보면 자,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성광 사진이 있는데 A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이게 1초니까 총 걸린 시간이 1, 2, 3, 4, 5입니다. 그래서 자, 5초가 걸렸고 자, 몇 미터 움직였냐면 100cm. 자, 근데 몇 미터라고 했으니까 100cm는 1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2m 매 초.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맞췄나요? 맞춘 친구는 똘똘한 친구. 자, 그래프를 분석해서 각각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속력을 구하시오 하는데 이동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의 속력은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니까 5분의 20 하면 4가 되겠죠. 단위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4m 매 초. 자, 그 다음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자,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시면 얼마냐면 확인 단위 하시고 20m.
자, 요렇게 하면 되죠. 쉽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운동. 좀 전에 어떤 운동을 배웠었냐면 등속 운동을 배웠어. 등속 운동. 자, 근데 이제는 등속 운동이 아니라 자유 낙하 운동을 배울 겁니다. 자유 낙하 운동. 자유 낙하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7층, 여기가 6층이니까 6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알겠죠? 그러면 자유 낙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 딱 뛰어내리기 직전에 너네는 아무런 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느끼기 전에 쳐봤겠지, 땅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하냐면 저기 저 두산 이브 있지, 바로 옆에. 거기 가갖고 한번 해봐. 알겠죠? 그러면 뭔가 속력이 빨라지는 걸 체감하고 그 다음에 저 세상으로 안녕 할 수 있을 거야. 자,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이거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누구만 받냐면 중력. 자,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 자, 이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자유낙하 운동은 아니고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자유낙하 운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갖는 5개념이 있어. 5개념. 이게 중학생들이 많이 가자. 고등학생 되면 알아서 잘 머리를 굴려서 잘 하는데, 내가 중학생인 아이들은 항상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근데 상식이 안 통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5개념인데 어떤 거냐 하면, 자, 이거 5개념을 타파해야 됩니다. 타파. 물체,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 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힘이 같은 방향. 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 자, 운동을 할 때 이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물체 운동 방향과, 좀 정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자, 알겠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 쌤, 힘 작용하지 않으면 멈추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에 보면 마찰력이 있어. 그래서 이 마찰력 때문에 자동차가 자꾸 멈추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갈 때 반대로 뒤로 가는 마찰력이 작용해서 자꾸 멈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찰력을 이겨낼 수 있게 여기에서 이렇게 악셀레타 이런 걸 밟아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데 같은 방향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그러면 물체의 속력은 증가합니다. 증가. 됐나요?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속력이 감소한다. 자, 요렇게 기억하세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 내가 5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춘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네버. 알겠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춘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휘동을 한번 해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춘다가 아니다. 뭐 한다고?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자, 중력을 받는단 말이야. 물체가 있는데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자, 중력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데 물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중력이 물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처럼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이 증가합니다. 자, 이런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냐면 1초에 9.8m/s씩 증가해. 그래서 여기에서 속력이 0이라면 1초 지나면 속력이 9.8이 되고 0, 1, 2, 3 이렇게 되면 0에다가 속력입니다. 속력. 자, 1초 지나면 9.8이 되고 2초 지나면 19.6이 되고 3초 지나면 29.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때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도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상수. 고등학교 가면 이걸 G라고 배워. G. 알겠죠? G라고 배우는데 이거를 9.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8. 됐죠? 자, 이동 거리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속력이 증가하는데 당연히 이동 거리는 엄청 많이 증가해. 그래서 우 가면서 엄청 빨라져. 총알의 속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유 낙하 운동 그래프. 이거 아까 배웠는데요. 이거 등속 운동이죠 하는데 열심히 보지 않는 친구들은 등속 운동이라고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속력이야, 속력. 자, 속력. 아까는 등속 운동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이렇게 생겼지만 얘는 이렇게 점점 빨라져. 됐죠? 자, 그래서 초당 9.8, 19.6, 29.4, 39.2, 49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했을 때 이때 이동 거리는 그래프에서 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시면 이동 거리가 된다. 까먹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이 넓이 구해놓고 속력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력이 다 적혀있잖아. 적혀있는데도 속력을 구하시오 막 익하잖아.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3초 때 속력은 얼마야? 이러니까 또 뭐 배운 건 있다고. 자, 3초. 자, 슝 해서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9.4에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고 속력은 3초 때 여기 적혀있잖아. 여기 적혀있지 맞지? 속력이라고 돼있지. 근데도 계산하는 친구가 있어. 누구라고 딱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치면 다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 낙하 운동이야. 그래서 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 낙하 운동은 여기에서 봤을 때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얘 갈릴레이인가 피사의 사탑에서 그 실험했잖아, 맞지? 동시에 떨어뜨리면 돌 2개 들고 가벼운 돌, 무거운 돌. 사람들은 전부 다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무거운 게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가벼운 게 대신에 힘은 적게 받아도 가볍기 때문에 더 잘 움직일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바닥에. 자, 그래서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 낙하할 때 단 전제 조건이 있어. 공기가 없을 때. 알겠죠? 공기하고 중력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을 때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 질량에 비례하지만 저번 주에 우리
김땡땡 군께서 계속 중력을 못 구하는데 중력은 물체의 질량이 있지 뭐 5kg, 10kg 이렇게 질량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인 9.8을 곱하면 중력이 됩니다. 그래서 49, 그 다음에 98 이렇게 되고 힘의 단위는 전부 다 이걸 써. 이렇게 N을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뉴턴.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물체마다 다르네.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어차피 9.8 곱할 거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큰 친구가 크지만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똑같이 떨어진답니다. 이거를 원래 고등학교 가면 속력 변화해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 F 나누기 M 이렇게 배워. M분의 F라고 배우는데 이 M이 질량이고 F가 힘이거든. 근데 이게 M이고 이 힘이 중력이잖아. 덜어라 맞지? 자,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은 그만 어떻게 구했냐면 질량 곱하기 9.8이라 그랬어. 그래서 질량 곱하기 9.8을 하게 되면 약분하면 모든 아이들이 9.8m/s씩 일정하게 빨라진답니다. 코 막혀 죽겠네. 자, 그래서 질량에 관계 없어.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막 솜털 같은 게 천천히 떨어지잖아. 맞죠? 우리 솜털 많이 구경했지? 준서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잖아. 맞지? 지우개는 그렇게 떨어지는 걸 못 봤는데 솜은 천천히 떨어져서 우리 머리에 준서가 다 뿌리고 다녔잖아. 맞지? 근데 그거는 자유낙하가 아니야. 그거는 중력도 작용하지만 공기가 있을 때. 아유 잠깐만. 자, 그거는 공기가 있었을 때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실에 공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솜도 똑같이 지우개처럼 떨어져. 알겠죠? 하지만 공기가 있어서 공기가 이게 얘를 봉봉봉봉 띄운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어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자유낙하시는 똑같이 떨어진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불이 났어. 근데 위로도 대피 못하고 밑으로 대피 못하고 이게 사람이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높이가 5층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6층이야. 근데 이쪽이 또 이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한 다른 아파트 7층이나 8층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떨어지면 죽잖아. 맞지? 근데 다행히 저기 보면 그 줄 타는 게 있어. 만약에 불 나면 우리 줄 타고 내려가면 돼. 알겠지?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왕관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왕관기도 없어. 그래서 내가 뛰어내려야 돼. 그러면 일단 최대한 천천히 떨어져야 되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준서가 입었던 잠바 그 솜털 잠바 있지. 그런 폭폭한 걸 입으면 그래도 공기 저항을 받아서 좀 천천히 떨어져서 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잠바를 겹겹이 입어서 나중에 충격량, 그러니까 충격을 좀 적게 받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아이가 천천히 떨어지지만 공기 저항이 없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똑같이 떨어진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비교하면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 자, 등속 운동의 그래프는 한 개 더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리, 시간은 요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 맞지? 하지만 의미는 완전 달라. 알겠죠? 자, 시간 속력 그래프가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정한 거리,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자유낙하 운동은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처음에 요만큼 움직였다가 두 번째는 더 많은 거리를 그 다음은 더 많은 거리를 점점 이동 거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고 기울어진 모양이고 이동 거리가 점차 증가한다. 자, 다중성광 사진을 잘라서 붙으면 자, 어떤 아이가 다중성광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한 칸씩 이렇게 잘라서 붙여.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등속 운동은
자, 다중성광사진에서 속력이 이렇게 빨라지는 게 있거든. 자, 다중성광사진에서 속력이 여기 점 찍히고 점, 점, 점 이렇게 하면 처음에 한 칸 자를 때는 요만큼, 두 번째 자를 때는 이만큼, 세 번째 자를 때는 이만큼, 네 번째 자를 때는 이만큼 점점 길이가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됐죠? 자, 이제 내려가서 자, 이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7번.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 아닙니다. 얘는 점점 많은 거리를 움직여. 그래서 처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진공 상태에서 진공이다. 골프공과 탁구공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그 다음 A에 들어갈 거. 자, 2초죠. 2초. 1초에 9.8, 2초에는 19.6. 쉽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A, B,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B는 질량에 비례한다 했기 때문에 A가 A, B,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속력 변화의 B는 서로 같다. 기억을 하세요. 오늘의 메인 핵심이야. 자, 가는 똑같이 떨어지죠. 진공이고 나는 공기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쇠구슬이 먼저 도달한다. 가에서 중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속력 변화는 같다. 자, 그 다음에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서로 같은데 얘가 늦게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 저항 때문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자, 운동의 표현인데 자, 이거를 나중에 수행평가 같은데 선생님이 하라고 할 거야. 이렇게 병톤을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처음 위치를 여기에서 잡았을 때 어떤 기준을 해서 잡아야 되잖아. 맞지? 처음 위치고 운동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그리고 딱딱딱딱 가는데 얘가 보니까 이 기준을 잡아서 이 꼬랑지 있지? 꼬랑지 기준으로 이렇게 꼬랑지로 잡아 보니까 자, 시간이 0초일 때는 0cm 있었어. 자, 1초일 때는 4cm 있고 2초일 때는 8cm 있었습니다. 밑에 친구는 이렇게 꼬랑지로 이렇게 보니까 0에 있었고 8에 있었고 16에 있었어.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자, 그러면 0에서 1초 동안에 4cm를 갔기 때문에 속력은 4cm 매 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1에서 2초 동안도 이거 빼면은 4죠, 맞죠? 4를 갔기 때문에 4. 자, 등속 운동이죠.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0에서 1초 동안은 8cm를 갔기 때문에 8cm per 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니까 가는 1초에 4m, 2초에 8m 이렇게 그렸고 나는 1초에 8m, 2초에 16m 이렇게 그리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나가 가보다 더 빠르다. 속력은 가는 4cm per second. 그 다음에 아까 cm다. 나는 8cm 매 초. 자, 이렇게 해서 나가 속력이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등송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등송하는 물체의 시간, 자, 원점을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 시간, 이동거리, 거리의 그래프는 직선이고 원점 기울어진 직선, 그 다음에 시간, 속력의 그래프는 나란한 이렇게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요 밑에 확인 문제는 숙제로 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질량이 다른 물체 자유 낙하 운동인데 골프공과 탁구공이야. 자, 골프공과 탁구공을 낙하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에 0에서 0.1초에 0.049를 움직였대. 0.1에서 0.2초 사이에는 0.147m를 움직였대. 자, 그래서 시간 0.1분의 거리 하면 속력
시간, 요거는 0.1초죠, 맞죠? 자, 0.1분의 거리 하면 1.47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속력을 구해내니까 0.98, 0.98, 0.98, 0.98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시간 간격은 0.1초 단위로 잘라놨기 때문에 0.98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0.1초에 0.98이 증가하니 1초에는 9.8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그래프를 옮기면 0.1초 간격으로 속력이 이렇게 나오고 0.1초 만에 속력이 얼마씩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낙하오는 물체의 속력은 질량에 관계없이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됐죠? 자, 힘들어서 못하겠다. 숨을 못 쉬어갖고. 아이고. 자, 원래는 이 뒤에 거도 다 같이 풀어줄라 했는데 너네들이 얘는 숙제로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뭐 시험을 좀 잘 치고 싶으시면 미리 풀어서 이걸 풀어놓고 한 다음에 시험을 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모르는 거 묻고. 왜냐하면 이런 그래프 나올 거거든. 이런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구하시오.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게요. 자, 이 넓이를 다 구해.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9초로 나눠. 9초. 그런 게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됩니다. 평균을 18과 0과 해서 나누기 2 하면 안 되고 넓이를 다 구하고 총 이동거리야. 총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력이 된다.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안녕.